얼마 전에 파혼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한참 둘이 사이좋게 연애할 때, 그리고 최근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며 준비하던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결혼 상대였던 남자친구와는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었거든요. 차라리 둘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악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들켜서는 안 될 말 못할 과거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호구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직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간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비며느리 후려치려는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집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공부했고 대학 생활부터 현재까지 쭉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학창시절에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도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결국 서울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까지 다 내주신다고 해서 제 용돈까지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었기에 방학 기간에는 서울에 머물면서 과외 같은 걸 하고는 했어요. 명절 때 말고는 저도 고향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사실 지역에도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집 근처에 있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해왔고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결국엔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로 기분은 좋았나 봅니다. 회사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도 하고 복지면에서나 월급면에서나 지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하긴 하셨지만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본가 근처에 있는 시골 쪽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텃밭 같은 거 가꾸며 은퇴를 하실 생각이었는데 막상 제가 서울에 자리를 잡으니 한번 서울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출의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싸긴 했지만 집값이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시골에 집 짓고 사는 예산보다 서울의 아파트가 예산을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은퇴는 잠깐 미뤄두시고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세를 놓아도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제가 서울에 있는데 남한테 전세를 줄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 내고 그럴 거면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관리비만 제가 내기로 했고 대출이자 다 갚아서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나이를 먹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게 되었고 남들 하듯이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비슷한 학벌에 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따질 필요 없을 정도로 비슷한 조건이었고 연애하는 동안에 사소하게 다툴 일도 거의 없었기에 두 사람 서로 마음 한구석에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신혼집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매일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라곤 하나도 없고요. 덕분에 저희도 고민이 생긴 게 요즘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자는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하는데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둘이 모아놓은 돈이 꽤 되다 보니 신혼부부 대출 받으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전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안이 왔어요. 어머니도 뉴스에서 집값 문제로 연일 난리인 걸 보고 계시니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집을 구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사실 여전히 그때 가격과 비교해보면 집으로 이득을 엄청 많이 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아직도 소문만 무성한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아직 집값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올 초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솔직한 마음에 조금 손해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행여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향후 3년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자는 결론에 다다르셨고 어차피 3년 동안 손 안 댈 집인데 그러면 저희도 그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라고 하라는 제안이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 어차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새로 전세 구한다고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고 여전히 관리비만 저희가 내면 된다고 하셨으니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도 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신혼집까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놓인 상황이었는데 예비시모인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상황이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이렇게 된 상황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가 이미 모든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시모인데 저희 집에서 한 3년 정도 살 집을 내어주시기로 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현재 상황에는 제가 집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게 있으니 예비시댁 쪽에서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예비시어머니가 저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엎죽 엎드릴 필요까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시어머니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저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장 뾰족한 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만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예비시모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으니 말이지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가 살게 될 집이 남자친구 회사에서 너무 멀다는 거였습니다. 그 집이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어쨌든 재개발 여지가 있고 역세권이라서 대중교통을 타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생이라는 겁니다. 정작 남자친구 본인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을 때 잘 됐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남자친구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거리인데 집을 해줘도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을 해주셨냐며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저라고 사람인데 당연히 그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었던 느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그렇게 반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요. 저한테는 예비신우가 되는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날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비 신우의 그 말이 그런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어디 동네면 동생보다는 우리 오빠네 회사가 더 가깝겠네 하면서 오히려 예비 시모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리모델링은 되었느냐, 서울 구축 아파트면 주차장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주차 공간은 붐비지 않느냐, 주변의 학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서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예비 신우의 행동이 저는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예비 시모를 설득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예비 시모, 예비 신우와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 적 없었던 예비 신우가 그 날을 기점으로 이따금씩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우가 저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신우올케 사이로 지내게 될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양가에 서로 인사를 시켰던지라 그때부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드메같이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볼 것들은 미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무언가 저한테 말을 꺼내려고 하다 말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는 게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러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딱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만 회피하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안 좋은 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후부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던 이유, 시어머니가 뭔가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까지 전부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던 그날에 자리에 나가기도 전인데 왠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급하게 나눌 이야기라던가 기니 할 이야기라던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작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계획에도 없던 예비 신우가 예비 시모와 같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보여줬던 안 좋은 표정을 한자리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안 좋은 예감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어색함만 잔뜩 돌더라고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에 무슨 일로 자리를 만드셨냐 물었더니 예비 신우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들었다고요. 거기까지야 저도 이미 밝혔던 사실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신우가 그 집에서 자기들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본에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 신우가 하는 말은 어차피 그 집이 제 집도 아니고 고쳐서 사는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들어가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그 집에서 가깝다고, 거리가 먼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 동네가 서울에서는 학군도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 학원가도 괜찮게 있어서 애들 교육하는데도 지금 예비 신우가 사는 곳보다 그쪽으로 가서 사는 편이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어가 살고 말고가 왜 안 중요하냐고, 그리고 그건 신우가 이득인 거지 제가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결혼 후에도 제가 살게 될 테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살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지. 구태여 다른 사람이 살게 할 거면 새를 놓지 뭐하러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니 이젠 시모가 말을 가로채 이어서 말하기를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왜 너 이득 볼 생각만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저 혼자만의 이득을 생각할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볼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살게 된다고 해도 우리 신혼집으로 쓰게 될 집에 신우가 들어가 산다면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지내야 하냐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게 뭐가 어려운 문제냐면서 결혼하면 저 혼자만 짐 싸서 예비 시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모자란 여자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신우한테 양보해주고 정작 본인은 남편 출퇴근하기 편하라는 이유로 시부모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겠나요? 더 돌려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 말 그대로 전해주면서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한테도 반대의 경우라면 언니는 언니네 시댁 들어가서 살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생각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게 참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걸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말을 꺼내길 요즘 뉴스 안 보냐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다 망했다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그 집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는 집인데 그냥 가족끼리 양보한다 생각하고 살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면 신은해보고 그 집을 사라고 할 테니 헐값에 넘기라더군요. 무슨 가격을 부르나 봤더니 암만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고 폭락을 했다고 해도 현재 시세가 6억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를 무슨 1억에 넘기네 마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억에 니들 모은 돈 가지고 아들 출근하기 편한 곳에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저랑 저희 부모님이 그 집 하나만 양보하면 제가 예비 시모와 신우한테 점수 하나는 톡톡히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미리미리 점수 좀 따고 결혼 생활 시집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3년간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자 걱정 없이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예비 시모는 마치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똥고집을 부리면서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나서서 동조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똥 씹은 표정하고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자기도 피해자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염치는 있구나 봐줄지언정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서 어찌어찌 예비 시모나 신우가 우리 친정엄마 집을 거저먹으려는 계획을 막아내고 그 집에서 계획대로 신혼집 차리고 결혼생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런 자식하고 결혼해봐야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역할은 긁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었어요. 날강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양심 없게 남의 재산을 거저먹으려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모자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겠지만 낯짝 두껍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내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고 가야 한다면 평생 후회 속에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제 결정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혼보다는 파혼이랬다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살고 있는 집을 양보해주고 나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을 넘기라고 하질 않나 하고 있겠냐고요. 예비 시모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보고 자기도 계산적인 며느리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다 늦어서 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엄마고 누나고 다 너무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보였던 표정이 이미 진작부터 오고 갔던 이야기라는 건 어린애라도 눈치챘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파혼하게 생겼으니 늦게나마 저를 잡으려고
자기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잘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늦게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괘씸했어요. 진작에 저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집을 양보한 애 만에 이 이야기가 끝까지 오고 갈 때까지 듣고만 있었다는 건 솔직히 간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 마음 돌려놓고 남자친구한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너네 가족도 문제지만 너같이 속이 음흉한 놈이 더 문제라고. 이 파혼이 꼭 니네 가족 거지근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도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니네 집 구석을 내 가족으로 들이는 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아무 이득될 것도 하나 없으니 결혼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할 것도 없고 애초에 잘못된 거 진작에 알았으면 미안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니 남자친구나 예비시모나 그 자리에 누구도 제 말에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주변 지인 중에서 저한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만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던 남자친구를 하루아침에 헌신작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질질 끌었다가 나중에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후회 속에 이혼하는 것보다 길게 볼 것도 없이 결혼조차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니겠냐는 생각이에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와닿는 하루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